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탐구하기 위해 유튜브 공식 채널인 크리에이터 인사이더의 2023년 유튜브 알고리즘, 2025년 유튜브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중요 주제들과 그리고 결론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영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like, what time should I upload to optimize for the algorithm? What time, how often should I upload? 토드상은 알고리즘은 시청자가 만족할 만한 동영상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시청자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알고리즘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다양한 경험보다는 딱 맞는 경험을 시켜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한 일례로 유튜브 홈 화면에 뜨는 영상들을 고르는 과정이 행복한 여정이 되길 원하지 괴로운 여정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이것의 판단 근거로 좋아요, 싫어요, 시청시간, 그리고 설문조사까지 설문조사의 결과를 추천 시스템에 제공해 패턴을 학습시키고 만족도가 높다고 확인된 동영상 유형의 패턴을 학습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시간은 유튜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지만 10분 동안 시청한 영상보다 5분 동안 시청한 영상에서 더 많은 가치를 얻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파악해 콘텐츠를 추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바로 만족도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유튜브는 시청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청자와의 관계 형성은 만족도와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신규 크리에이터는 기존의 영상에 시청자가 없기 때문에 영상의 시청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신규 크리에이터의 영상은 제목과 설명까지 본다고 했고요. 관심을 가질 만한 시청자가 나오면 동영상을 해당 시청자에게 표시하고 그중 누가 반응하는지 확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각 개별 시청자 중심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개별 동영상을 보고 누가 이 영상을 좋아할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동영상 순위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 지표로 평균 시청시간, 그리고 평균 클릭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청자가 최근에 무엇을 봤는지, 나와 같은 시청자가 무엇을 시청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것을 나에게도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전 영상이라도 추천될 수 있고 한 시청자층에게 보여줬던 영상이 이번에는 다른 시청자층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기기별로 어떤 영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도 다르게 추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릭률, 시청시간, 좋아요 중에 뭐가 중요한지 또 질문이 왔는데요. 시청시간은 좋아요만큼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클릭률이 높으면 노출이 더 잘 될 것이다. 언어별로 다른 알고리즘이 작동한다고도 얘기했고요. 2025년에도 동일하게 만족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시청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판단 지표로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설문조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널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때로는 과거에 효과가 좋았던 특정 형식이나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특정 영역에서 오디언스가 포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현재 검색되는 주제들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5년에 가장 큰 변화는 LMM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LMM을 도입해 더 관련성 높은 추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이 각 시청자의 콘텐츠에 대해 더 깊고 오묘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예를 들어 이 동영상은 인도 요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를 넘어서서 요리 재료, 동영상 스타일, 그리고 표현 방식,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까지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끝으로 작은 모델과 큰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작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은 이런 유형의 뷰어에 적합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큰 모델은 이 시청자, 이런 유형, 이런 동영상, 이런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미묘한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일반화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델은 정해진 지침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큰 모델은 지침을 읽고 기본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더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미묘한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년과 25년에 했던 말들을 정리하면서 유심히 보아야 할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알고리즘은 시청자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게 2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설문조사, 평균 시청시간, 그리고 평균 클릭률입니다. 여기에서 평균 시청시간과 평균 클릭률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알고리즘이 채널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나에게도 추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입소문 시스템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더 세세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게 오히려 대중적인 영상이 유리해졌다는 해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한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신규 크리에이터는 시청자의 반응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영상을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썸네일, 제목, 그리고 설명까지, 그리고 영상 전체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겟 시청자를 정할 때 예전 마케팅 같은 경우는 막 20대 여성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과 성별 이렇게 구별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타겟 시청자를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중심으로 영상이 추천된다는 것이 나의 영상은 항상 모든 영상과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영상을 분석한 것으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나의 영상이 시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나의 영상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시청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의 영상을 좋아해야 한다. 그 판단 근거로 이제 썸네일, 제목, 그리고 설명을 유심히 써야 하고, 영상 자체도 일맥상통하게 통일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나의 영상이 시청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킬까?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좋아요, 설문조사, 그리고 평균 시청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시청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만족감이라는 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순수한 재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채널에는 한 오디언스만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튜브 공식 채널의 크리에이터 인사이더의 2023년, 2025년 알고리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끝으로 무엇을 연구하거나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계속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연구하고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